연방식품의약국 FDA가 16세에서 17세 사이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또 면역 저하자들을 대상으로 한 항체 치료제 이브실드의 긴급 사용 승인도 내렸습니다. LA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지역 감염 사례로 부스터샷을 접종한 이후에 돌파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매해 12월은 촛불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은 달입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할 때 주의점을 알아봅니다.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48년 전의 연방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낙태 시술을 받고자 하는 타주 여성들을 지원하는 이른바 낙태 피난처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감염 환자 대부분이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 FDA는 오늘 16세에서 17세에 대한 부스터샷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은 모두 43명.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기침, 피로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이며 회복하고 있다고 로셸 왈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이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 가운데 백신 접종자가 많아 증상이 가벼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그만큼 돌파 감염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About 3/4 of them are vaccinated. And the disease is mild. The disease is mild. 왈렌스키 국장은 백신 접종으로 오미크론 감염 자체를 막기는 어렵지만 감염 후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오늘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막기 위해 백신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16살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오늘 2차 접종을 한 지 6개월이 지난 16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부스터샷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16세 이상은 화이자 백신을 추가 접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이자 부스터샷이 오미크론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면서 빠르게 결정됐습니다. 화이자는 어제 자사 백신을 추가 접종한 사람들의 혈청에서 2차 접종 때보다 오미크론 항체량이 25배 많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부스터샷 확대 승인과 함께 또 하나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치료제 처방 대상입니다. FDA는 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항체 치료제 이브실드의 사용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이브실드는 백신이 사람 몸의 면역 체계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외부에서 직접 만들어진 항체를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백신을 통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직접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항체를 주입해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을 겪거나 면역력이 크게 약한 사람들도 이 치료제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브실드는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77%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차례 투여하면 1년간 예방 효과가 지속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달 미국 정부와 이브실드 70만 회분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FDA는 다만 이브실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권고되는 사람들에게 백신 대체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LA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어제와 오늘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확진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을 1, 2차 모두 접종받았으며 부스터샷까지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국은 또 다섯 번째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아직 이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인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고된 확진자들은 앞선 3명의 확진자들과는 달리 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장식을 준비하는 가정들 많으실 텐데요. 매해 12월은 촛불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은 달로 장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시몬 기자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안전 수칙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2021년을 한 달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촛불로 인한 화재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 화재 예방협회 NFPA에 따르면 촛불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은 달이 12월이며 크리스마스 트리 화재 5건 중 1건은 장식용 조명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같은 화재는 일반적으로 가구 또는 커튼과 같은 가연성 물체가 촛불에 너무 가까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겨울철 화재가 잦아지자 남가주 전력회사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할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안에 있는 모든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관 중인 장식품을 점검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한 후 문제가 있는 제품은 무조건 폐기해야 합니다. 특히 배선이 닳았거나 파손된 전구와 같은 제품들은 화재의 위험뿐 아니라 감전 또는 화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전기 장식품의 경우에는 사용 설명서를 읽고 실내용과 오개용을 꼭 구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시험을 거쳤다는 증명인 UL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구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경우 나사가 헐거워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사다리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 장식과 관련된 낙상으로 인한 부상자는 매해 수천 명에 달합니다. 집 밖에 전구를 장치할 경우 전선은 전신주로부터 10피트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의 경우 나무 스탠드 또는 화분에 물을 채워 나무가 건조해지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화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벽난로나 실내용 난방기구에서부터 3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합니다. 겨울철 촛불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와 새해 첫날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멋진 장식에 앞서 기본적인 안전대책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48년 전의 연방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현재 연방대법원이 관련 심리를 진행 중인데요. 캘리포니아주는 만일을 대비해 낙태 시술을 받고자 하는 타주 여성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973년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50년 가까이 이 권리가 유지돼 왔습니다. 보수 성향의 공화당주들은 오랫동안 이 판결을 뒤집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연방대법원이 낙태 권리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면서 48년 만에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재편된 연방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 판사가 6명, 진보 성향 판사가 3명입니다. We're looking at potentially half the state or half the country this happening to, which affects 36 million women of reproductive age. And so I do think it's nothing short of overwhelming and alarming. 낙태 옹호론자와 병원, 주 의원들로 구성된 낙태미래위원회는 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45가지의 제안이 담긴 피난처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타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오는 여성들에게 여행 경비와 체류비,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시술 비용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토니 애킨스 주 상원 의장이 직접 주도하고 있는 만큼 주의회에서 이 권고안이 정식 법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앞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역시 낙태 피난처 계획과 관련한 비용을 주 예산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e laws here will protect reproductive rights, reproductive freedoms, and we are looking at ways to support that inevitability and looking at ways to expand our protections legally and otherwise, but also looking at budgetary support. 이미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내 21개 주는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법안들이 발효되거나 연방 대법원이 과거 판결을 뒤집을 경우 여성의 낙태 권리는 크게 제한됩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가 낙태 피난처 계획을 우선적으로 실현시키면 다른 민주당 주들도 이 계획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태 권리와 관련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지난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2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집계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만 4천 건으로 그 전주보다 4만 3천 건이나 줄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건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CNBC는 이날 발표가 1969년 9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최근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19 이전 20만 건대 초반을 기록했던 당시와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역시 195만 건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낮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인력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적극적인 인력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기존 근로자들을 붙잡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이후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매달 1,000만 건을 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60만 명 학생들의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LA 통합교육부의 새 교육감이 선출됐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이사회는 오늘 새로운 교육감으로 알베르토 카르발류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공립학교 교육감을 선출했습니다. 이사회는 지난 몇 주간 다수의 후보들과 면접을 진행한 뒤 카르발류 교육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카르발류 신임 교육감은 지난 2008년 미 전국에서 네 번째로 큰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교육감을 맡으며 해당 지역 내 학교들의 학업 성적 향상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번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LA 통합교육부를 맡게 됐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지난 6월 말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이 사임한 이후 6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는데 다른 교육부와 비교해 코로나19 기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크게 떨어지며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2달 넘게 나오지 않으면서 누적 상금이 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캘리포니아 복권국은 어제 저녁 2억 9,100만 달러가 걸린 파워볼 복권 추첨 결과 1등에 당첨된 복권이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포함해 모두 28번의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은 현재 3억 700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미 전역 45개 주에서 실시되는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1등에 당첨될 확률은 약 2억 9,300분의 1입니다. 다음 추첨은 서부 시간 기준 오는 토요일 저녁 8시에 실시됩니다. LA 한인회가 지난달에 이어 한인들을 위한 백신 접종 임시 장소를 마련합니다. LA 한인회 간에 마련되는 접종소에서는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부스터샷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화이자와 모더나 접종자는 2차 접종일로부터 6개월 이후, 얀센 백신은 접종한 지 2개월이 지났으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한인회는 이번 백신 접종에는 예약이 필요하며 접종을 희망하는 백신 종류와 이름, 전화번호를 미리 알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시내는 교통정체로 인해 운전자가 낭비하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납니다. 경제적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미 전국 최고 수준인 83억 달러에 달합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MBC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INRIX는 전국의 주요 1,000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 정체 및 이동성 경향을 분석하여 2021년 글로벌 트래픽 스코어카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운전자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뉴욕시 운전자들은 평균 102시간, 1,595달러의 손실을 입었는데 전국 평균이 1인당 36시간과 564달러를 낭비한 것과 비교하면 모두 3배 가까이 되는 수치입니다. 시카고의 낭비된 시간과 비용은 각각 104시간, 1,622달러로 뉴욕시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손실액은 뉴욕시가 83억 달러로 집계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뉴욕시가 전국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 뒤로는 2위인 시카고는 58억 달러, 3위 필라델피아 33억 달러, 4위는 보스턴 23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뉴욕에 위치한 도로 2개가 미국 내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10개 도로에 오르며 뉴욕의 교통체증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영국 런던인 1인당 교통체증으로 낭비되는 시간 148시간 뚜렷이 감소한 것이라고 MBC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시 대중교통 중심지의 직장 중 20%가 다운타운에 밀집되어 있어 그 구간에서의 교통체증이 특히 심각했는데 재택근무 수 증가로 교통체증이 완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